어,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완강 수치에 따른 장비 세팅과 이제 아이템 세팅 그리고 반지 세팅인데요. 완강 수치는 이제 장비 중량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장비 중량은 완강 수치 플러스 29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강을 40까지 올릴 경우에 총 장비 중량은 69가 되죠. 오른쪽에 이제 장비 중량 수치가 나오는데 동영상은 화질이 안 좋아서 실제로는 보시지는 못할 테고요. 제 장비 중량은 69입니다. 이 69의 50%인 34.5 이하일 때만 고르기가 민첩하게 된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팁은 굉장히 사소한 팁이에요. 사소한 팁인데 심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갑옷의 경우에는 이제 회차 시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차 시에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지만 회차 시에는 큰 어떤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PK 시에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장비를 모두 이렇게 벗고 맞았을 때랑 장비를 착용하고 맞았을 때 그 데미지 차이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갑옷의 파츠 하나하나 모두 신경을 써서 장비 중량에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이 이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빼고 이렇게 한쪽만 벗기고 착용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갑옷의 갑옷의 방어력이 좀 높은 거 하나만 착용하는 것보다는 낮은 거 2개 착용하는 게 전체적인 방어력 상승에 더 도움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장비 중량을 맞추실 때 이제 50% 이하로 맞추시는 건 좋은데, 자신이 체인지 할 수 있는 무기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비 중량을 맞추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판자의 방패와 때려부수기 그레이트 X, 때려부수기 밀드 해머 이렇게 2개를 장착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뭐 마법캐다 이래가지고 마법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아문 방패를 세팅한다고 치죠. 아문의 방패는 심판자의 방패보다 무게가, 장비 중량이 1.5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밀드 해머를 깍창으로 바꿔본다고 생각하죠. 밀드 해머보다 깍창은 무게가 0.5 더 나가죠. 이렇게 깍창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맞춤 세팅이 완료됐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구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문 방패에 깍창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장비 중량을 맞춰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아이템 5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이거는 대부분 같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는 약초, 하나는 향료, 그리고 3종 로토스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병사의 로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에 대비한 약초인데, 출혈의 상태 이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무시해도 좋은 상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출혈은 저는 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병사의 로토스는 빼고 싶으신 분들은 빼셔도 좋습니다. 이 대신에 빼고 대신에 뭘 넣느냐, 물리캐, 뭐 근력캐나 기량캐 같은 물리 데미지 캐릭의 경우에는 이곳에 희게 달라붙은 물질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뭐 상대방이 산성구름을 쓴다, 그런 상대에 대비해서 애드의 숫도를 이렇게 장착하셔도 좋고, 뭐 침입을 자주 하신다 그러면 검은 동석을 장착하셔도 좋고, 이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께서 자유지만 약초, 향료, 그리고 독과 역병에 대한 이 로토스 이 4칸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PK 하시는 데 있어서 이 4칸은 거의 고정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반지를 거의 솔직히 반지빨은 거의 안 받는다고 봐도 저는 무방해요. PK 할 때 말이죠. 제 반지 목록을 보여드릴까요? 대력 반지, 강력 반지, 재생자의 반지, 계속 싸우는 자의 반지, 그리고 화염에 견디는 자의 반지, 마법 예성 둔성 반지, 그 다음에 예리한 궁서, 무딘 궁서 반지, 매달린 반지, 친구, 원수, 도적, 도굴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나머지 뭐 반지 종류 많잖아요. 반지 종류 많은데 모든 반지를 다 갖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자주 쓰는 반지만 들고 다니는데,
각자 어떤 식으로 용도를 쓰느냐, 뭐 대력 반지는 사실 거의 쓰는 적이 없습니다. 장비 중량, 제가 이 동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중량을 염두에 두면 뭐 대력 반지는 거의 쓰실 일이 없고, 강력 반지는 회차 돌 때 소지 중량, 아니 총 소지 중량 맞지? 소지 중량을 이제 오버할 때 꼭 필요한 반지죠. 재생자의 반지는 제가 잘 쓰는 반지죠. 1초당 체력이 4 정도 회복되는데 거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실제로 막 치고받고 하는 PK 내에서 이 재생자의 반지 하나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는 자의 반지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걸로 아는데, 계속 싸우는 자의 반지가 스태미나 회복 속도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효과가 있기야 있겠지만서도 실제로 PK 하는 데 있어서 이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회복 속도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화염에 견디는 자의 반지는 이제 주로 화염계 마법을 구사하는 마법사를 상대할 때 장착하면은 좋습니다. 화염에 견딘 자의 반지는 화염 방어력을 한 40 정도 올려주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착용하지 않죠. 그냥 쫓아가서 죽이지. 이 마법 예성과 둔성 반지는 뭐 무슨 효과인지는 아실 테지만 PK 할 때 마법 예성 반지는 법사로서는 거의 필수고요. 마법 둔성 반지는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예, 마법 둔성 반지는 이제 상대방 무기가 대부분 달 시리즈, 뭐 축복 시리즈, 북메가 뭐 이런 마법 공격력이 다소 포함된 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법 둔성 반지로 그 마법의 방어력을 높이면 상당히 좋고요. 여기다가 암흑 방패를 더 붙여가지고 마법 방어력을 더 높인다면 금상첨화겠죠. 예리한 궁서 반지는 이제 PK 하는데 버서커 모드 사용자라면 필수고, 무딘 궁서 반지도 쓰면 좋습니다. HP 3할 이하가 됐을 때 이제 방어력이 상승하는데, 피가 3할 이하가 됐을 때 방어력이 확 상승해가지고 방어력이 눈에 띄게 확 상승한다는 거는 이제 체감으로도 느낄 정도가 돼요. 근데 3할 이하가 되면은 뭐 한 대 맞으면 한부가 풀리거나 죽을 거를 한 2대 정도로 버티게 해준다는 건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애용하지 않네요. 저는 PK 할 때 거의 재생자의 반지와 마법 둔성 반지 2개를 착용해요. 어떻게 보면은 반지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반지의 효과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호스트로서 체력이 좀 높고 공격력이 낮기 때문에, 공격력이 낮지만 이제 체력이 높은 뭐 이런 저런 팬텀이랑 좀 공평하게 싸우고 싶다, 이 정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친구의 반지, 원수의 반지는 팬텀 상태일 때는 필수고, 도적 반지는 회차용, 도굴꾼의 반지는 이제 은신할 때 필요하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 번만 부활 같은 버프를 걸고 나서 도굴꾼의 반지나 모습 감축의 소울 업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신이 무서운 건 이제 완전 은신할 때 무섭기는 한데, 도굴꾼의 반지나 어떤 은신계 마법으로 은신을 하게 되면 버프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는 알아도 락온이 안 돼요. 이 락온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동영상을 이제 그만 끊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락온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버프가 걸려 있더라도 은신계의 마법이나 도굴꾼의 반지를 통해서 은신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락온이 안 되게끔 하는 효과라서 충분히 사용할 만 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